자, 우리 오늘은 시멘트 얘기 좀 해봐요. 사실, 원체 2차전지가 강하고, 이제 금방 알려드린 패배터리 섹터가 강할 거고, 마이크로 OLED라든가 이런 OLED 계열들이 강할 거기 때문에 사실, 왜 이제 와서 왜 엉뚱하게 시멘트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작은 거래량의 변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은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런 우리에게 좋은 흐름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나의 계좌에 수익을 줄 수 있다면 이런 세트는 한번 봐야 되겠죠. 당연히 제가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시멘트주가 뛸지 안 뛸지 저는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감지하고 있는 건 작은 거래량의 변화가 생기고 있고 뭔가 바닥에서 꿈틀댄다면 내가 이 친구들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시멘트에 대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제 일주일 전에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건설협회가 좀 조금 불안해. 시멘트 수급이 불안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지금 사실 시멘트에 대한 수요는 건설 경기가 없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봄철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꽤 커요. 제가 이제 드라이브를 좋아해가지고 제 설명란에 가면 제가 이제 그 드라이브 여행 채널이 하나 있어요. 광고 한번 하고 갈게요. 제 설명란에 가면 하단에 제 개인적인 여행 채널이 있는데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봄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때 맞춰서 받쳐주지 못하는 게 바로 시멘트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멘트의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인상이 됐고 역시나 이제 건설협회 난리가 났죠. 가격 올리지 말라고. 근데 그거는 어차피 이제 그 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신경 쓸 건 아니고, 자, 건설 레미콘 업계 시멘트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멘트 공급에 대한 이슈가 시멘트 업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특이주로다가 제가 어제 멤버방에서 날라갈 때 성신양이라고 얘기 든 적이 있었는데, 성신양에 대한 지분 경쟁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사재를 털어서 성신양의 오너분이 이제 지분을 매수했고, 동양에서 이 성신량의 그 비중을 좀 늘리는 것 같아요. 물론 어제 기버에서 그 어떤 물량을 팔았는데 그게 동양 건지 아닌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동양 그 성신량의 쪽에서 제 생각에는 우호 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뭐 경영권에 대한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동양의 모 회사가 유진기업이죠. 유진기업 자체에서도 뭐 경영권에 간섭할 마음은 없고 단지 유진기업은 레미콘 업계고 성신양에는 시멘트 쪽이기 때문에 레미콘이라는 게 당연히 시멘트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시멘트를 좀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할까? 뭐 어차피 경영권 방어 강화 안 한다니까 괜찮을까? 아니죠.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 성신양이가 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여기에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 봅니다. 앞전에 벌써 매집봉이 들어왔죠. 빵 터졌어요.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하고 여기서 팔아요. 이런 데서 매집했으면 여기서 팔겠죠. 아무리 못 팔아도. 그러니까 매집봉이 앞전에 둔 거래량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또 한 번 터졌죠. 그러면 여기서 매집하신 분들이 이거 먹고 나올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뛸지 안 뛸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대신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얼마 전에 얘네들이에요. 제가 선심장애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게 너무 죄송한데 저도 시멘트를 한번 넣어놨다가 원체 2차전지 배터리가 강하다 보니까 제가 시멘트를 아차해서 놓친 거예요. 그런데 요날의 작은 거래량 그러니까 평소에 이 친구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14만 주, 뭐 이렇게 3만 주, 6만 주 이랬거든요. 11만 주 이랬는데 순간 이날 21만 주가 붙었고 거래량이 늘어났죠. 이날은 거의 36만 주가 생겼어요. 이 작은 거래량이 중요하지만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량의 크기예요. 평소에 6만 주, 10만 주밖에 안 되던 게 3배가 들어온 거죠, 지금. 그럼 이날 무조건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이걸 놓친 거예요. 놓쳤는데, 어제 이제 잠깐 일 보면서 중간에 시장을 점검하다 보니까 얘가 빵 떠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야. 여기서 이제 빵 떴거든요. 제가 멤버방에 늦게 올려드렸어요. 뭐 때문에 떴나 봤더니, 아까 알려드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사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는 커요. 그렇지만 쉽게 성진량에서 경영권을 뺏길 정도 이렇게 체력이 약하진 않아요. 지분율이 약하진 않은데 또 하나가 또 떴어요. 리튬 얘기가 있어요. 안 그래도 리튬주가 강한데 성신량의 이 단양 광산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리튬에 대한 그 얘기가 좀 있는가 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알았으니까 뭐 그 뭐죠? 리튬에 대한 이슈가 있나 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그냥 거래량이요. 역대적으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어디서 터졌냐면 월봉 바닥에서 차고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된 종목을 많이 알고 있죠. 첫 번째 포스코엠텍이에요. 물론 이 친구가 포스코엠텍처럼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저렇게 될지 안 될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예전에 포스코엠텍도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아요. 첫 번째 거래량이 빵 터졌을 때 얘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월봉 바닥에서 터졌죠,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예전에 어디냐면 제가 241선에서 뚫고 나갈 때 이때요. 자, 똑같아요. 저기하고 성신양해하고 앞전에 누군가가 매집봉이 제대로 들어와 있었고 순간 241선을 그냥 뚫고 나갔죠. 요게 지금의 성신양의 위치예요. 자, 그런데 그냥 더 날라갔죠. 지금 착착착 날아가면서 조정이 세게 들어왔죠. 241선 기준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친구를 언제 다시 사는 거냐면 나중에 여기서 한번 매도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월봉에서 뚫어주기 엄청 힘든, 즉 20개선이 돼요. 여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20개선을 뚫어준 다음에 이 친구가 241선을 훼손하지 않죠. 이때부터예요. 자, 봅니다. 띄고 돌려놨죠. 띄고 돌려놓고 세 번 찍었어요. 그래놓고 날아가고 다시 근처 갔다가 다시 241선 두 번 찍고 또 날아가도 지금은 아예 따라잡지를 못하죠. 물론 이제 포스코 엠텍하고 성신양에는 사실은 이 회사의 사이즈라든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틀리죠. 포스코 엠텍은 진짜로 리튬 관련해서 포스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성신양은 단지 이제 시멘트나 그 레미콘 업계긴 한 건데 역시 이것도 뉴스일 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거래량인데 저는 성신양이가 더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아는 건 포스코 엠텍하고 똑같이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다 들어왔고 앞전에 대량 거래가 터져 있고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늘도 이런 자리는 갈 수 있다. 즉 11,900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어떤 현상이 펼쳐질 거냐면 이대로 쭉 날아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240정도 한번 더 올 수 있어요. 이대로 날아가면 더없이 좋고 사신 분들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월봉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뚫어요. 20개선을 뚫어놓고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딜 가냐? 여길 가겠죠. 14,000원대. 그러면 빵 때립니다. 한 이만큼 가겠죠. 일봉에서 어딜 가냐면 14,000원 갈 거예요. 여기 가요. 그래놓고 다시 240원 찍으러 오겠죠. 그 대신에 내가 지금부터 성신양을 그냥 쭉 들어가겠다. 나중에 그냥 여기 18,000원 파시면 돼요. 정말 늦게 빨리 팔고 싶어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단지 그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수급주선인 60주선을 절대 깨지 않아야 되고 이 자리는 일봉에서 240선 위에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240선 훼손하면 안 돼요. 물론 이 친구가 옆으로 땡땡이가 생기게 되면 오늘이 금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 달이 시작하자마자 월봉에서 20개선위에서 그냥 달려나갈 수 있어요. 이게 포스컴텍하고 같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고 제가 믿는 건 거래량이에요. 이걸 개인들이 만들어내지 않았죠. 특히 이 친구는 저는 항상 이거를 참고로 보거든요. 저는 투자자금의 동향을 믿지 않아요. 참고로 보는데 언제든 빠져나가니까. 자, 근간에 외국인 지분율이 빵프로였었어요. 이 친구가 빵프로. 자, 보시게 되면 거의 빵프로였다가 지금 순간 이 친구가 지분율이 거의 5%대까지 끌어올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약간 토마토 데가 틀려가지고 근간에 확 들어왔죠. 확 들어왔고 기간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기간하고 외국인이 쓸어 담은 거예요. 물론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기간하고 외국인이 쓸어 담았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뛴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기간하고 외국인 샀으니까 난 살래. 저건 수급 아니에요. 그냥 참고 자료예요. 뭐 안 그래도 수급이 좋아졌는데 기간하고 외국인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야지. 그럼 앞으로는 기간하고 외국인이 산 것만 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 친구는 240원까지 밀려주게 되면 더 좋고 땡땡이가 생겨도 좋고 오늘 날아가도 좋고 지금부터는 무조건 관심 갖고 봐야 되겠다. 박자가 맞춰. 리튬하고도 그 연결이 돼 있고 리튬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러고 또 하나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시 이런 데가 올 수는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분할 투자. 분할 매수의 이력을 절대 무시하지 마요. 분할 매수가 가장 위험한 자산인 주식을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멤버님들이 저번 음악이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떠셔서 바꿨어요. 투표 한번 하고 바꿀 거 그랬나? 자,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자, 이건 성신양에만 그리냐? 제가 다른 시멘트주를 봤거든요. 안 그린 것 같아요. 자, 얘는 한일 시멘트입니다. 물론 성신양에만큼 앞에 폭발적인 거래량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빼놨었는데 추세가 좋죠. 앞전에 대량 거래 한번 들어와 있고 지금 이렇게 추세가 정배로 돌아섰죠. 월봉에서 보니까 5개월 선 회복해주고 있죠. 오늘이 종가예요. 3월달 종가고 주봉에서 보니까 이 주봉에서 다중바닥 3바닥을 그려놓고서 지금 정별로 돌아서고 있죠. 그러면 아무리 못 가도 60선이죠. 그러니까 뭔가 한일시멘트도 뭔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아지고 있다. 제가 반도체주 얘기할 때 이럴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지금 난리가 났죠. 자, 그래 삼표 시멘트를 보니까 삼표 시멘트도 앞전에 대량 거래가 돈 상태에서 지금 뭔가 거래가 또 살짝 늘어나고 있죠. 똑같은 거에 성신량이 뛰기 전에 자, 그때 뛸지 안 뛸지 몰라요. 저 그런 거 맞춘 사람 아니에요. 단지 지금 분석을 하는 것뿐인데 월봉에서 보면 다중바닥을 그렸죠. 다중바닥을 그려놓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 친구가 여기를 더 이상 밀어내지 않는다는 누군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세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5주선만 안 깨면 이 친구는 순간 빵 때릴 수 있어요. 왜 뛰냐? 시멘트 이슈 어쩌고도 좀 뛸 거예요. 자, 그 다음 고려시멘트입니다. 예전엔 고려시멘트가 대장이었었는데 이 친구도 좀 수상해요. 물론 월봉에서 보면 아직 추세 전환을 못 해줬어요. 이거 오늘 해주면 100점 만점이고 주봉에서는 돌려놨어요. 5주선이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저것만 돌려놓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알려드렸죠.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거래량이 중요하긴 한데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의 크기예요. 뭔가 신호를 줬죠, 이 친구가. 앞전에도 거래량이 터졌고 저점에서 최저점에서 누가 거래량이 또 터졌고 뭔가 또 터졌죠. 슬쩍 늘어났죠. 그러니까 오늘 순간 고려시멘트도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예요. 만약에 물렸어. 내가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를 물렸어. 성신양해를. 아, 좀 어때? 우리가 지금 시멘트 관련주를 물리는 게 이런 데가 아니죠. 제가 SFA 반도체 처음에 뛸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동매매를 하더라도 저는 이런 것 같다라거든요. 내동매매를 하려면 이거 바닥에 뛰고 있잖아. 이게 고려시멘트에 만약에 뛰고 있잖아. 얘 좀 물리면 어때? 얘 물려봐야 월봉에서 여긴데. 이런 데 물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지금 에코프로 날아다니고 있고 막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월봉 고점에서 무서워서 물린 것도 아니고 이제 바닥에서 살짝 뛰고 있는데 물리더라도 얘네들을 물려야지만이 나중에 수익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성신양해나 한일시멘트나 삼표시멘트나 조금 물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제 제 후배랑 이제 드라이브도 하고 좀 옷도 사러 다녔었는데 제가 한 번에 많이 사니까 후배가 형님 나한테는 맨날 분할매수 정말 분할매수 했고 내가 하루 종일 분할매수 했는데 분할매수로 가고 내동매매하지 뭐 쫓아가서 좀 왜 샀어요? 그랬어요. 아마 이 방송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쫓아간 자리가 월봉에서 바닥에서 출발하는 자리잖아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내동매매 하려고 하지 말고 월봉 바닥에서는 뛰나갈 때 사도 괜찮아요. 고려시멘트를 뛰나가다 물려서 뭐 어때? 여긴데. 그죠? 그러니까 대신에 저점만 깨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이 안전하고 좋은 거고 고려시멘트가 이런 상황이 성신양해처럼 저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성신양의 3일 전에 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거래가 살짝 늦고 눈치 못 챘어요. 저도 사실은 성신양의 이것 때문에 제가 관중에 넣어놨다가 원체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OLED가 강하다 보니까 제가 시멘트까지 살펴볼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이제 우리 멤버님들하고 종목을 많이 보는데 더 이상 많이 넣기도 그랬고 빼놨거든요. 빼놨는데 얘가 느닷없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뭐 얘는 이제 어차피 제가 뛰나갈 때 사긴 했는데 이 다른 관련주들도 보시면 고려시멘트도 뛰나가기 전에 그런 증상이 보이는 거고 한일현대시멘트도 마찬가지로 뭔가 앞전에 큰 거래량이 있었고 거래량이 또 생겼고 또 생겼죠. 그런데 살짝 늘어나면서 20일 올라탔죠. 그러면 한일현대시멘트도 월봉의 바닥에 있죠. 지금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뛸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예요. 단지 성신양해가 대장주고 이제 쌍용CN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친구는 월봉에서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 거래량이 또 터졌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또 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땡땡이 생긴 거예요 이거. 자, 아세아시멘트도 말할 것도 없죠. 아세안시멘트도 뭔가 수상해요. 앞전에 거래량이 자꾸 터지고 있고 근간에 지금 성신양해가 뛰었듯이 성신양해가 빵 때렸듯이 3일간에 보여준 행동, 이 행동을 정확하게 아세아시멘트가 해주고 있죠 지금. 그럼 오늘 같은 날 또 빵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물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그 시청자분들한테 있어요. 멤버들한테 있고 단지 저는 제가 지나간 경험을 갖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얼마든지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원체 오늘 같은 경우도 순간 아침에 장 시작이 되면 반도체주가 강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 또 하나가 2차 전지가 잠깐 떴다 조정될 확률이 커요. 2차 전지는 너무 높은 애들은 슬슬 조심하셔야 되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아직 안 뛴 애들은 얼마든지 쭉 모아가셔도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멘트 관련주들의 흐름이 너무 좋아 보여서 오늘 아침 영상에 알려드리는 거고 멤버님들은 이 종목들 중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어제도 알려드렸죠. 이따가 8시 30분에 시작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시초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우린 장중에 만날 거니까 만나서 한번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뛸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반도체도 제가 그랬거든요. 안 뛸 수도 있는데 뛸 확률이 큽니다. 했더니 반도체가 다 날아갔죠. 그러니까 시멘트 관련주들이 뭔가 지금 흐름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주도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주도주로 들어오기보다는 단기적인 테마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단기 테마는 단기 테마에 맞게 대응하고 중장기 테마는 중장기 테마에 맞게 대응하는 게 가장 정석이죠. 자, 물 한 잔 먹고 우리 HLB 얘기 좀 해볼게요.